안녕하세요. 8년차 주재원 노마드 엔지니어 잔망원입니다. 오늘은 주재원 생활과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들의 생활은 한국의 삶, 그리고 현지의 삶,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나라의 공휴일과 그에 따른 근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공휴일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공휴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쉬고 현지도 쉬는 공휴일, 한국은 쉬지만 현지는 쉬지 않는 공휴일, 그리고 한국은 쉬지 않지만 현지는 쉬는 공휴일. 이 중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당연히 한국도 쉬고 현지도 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1월 1일, 그리고 노동절을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중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설날이나 추석도 포함될 것이고, 서구 문화권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크리스마스도 포함될 듯합니다. 이와 같은 공휴일은 주재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이죠. 해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편한 경우는 한국은 쉬는 날이지만 현지는 쉬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솔직한 말로 한국은 마음 편히 쉬고 있으니 살짝 배는 아픈데요. 그래도 일은 할만합니다. 평소 주재원의 업무 중에 상당히 많은 업무는 한국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근거하여서 진행되는 일이 많은데, 따로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래도 평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바쁘지 않고 여유 있는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한국은 쉬지 않지만 현지는 쉬는 날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국에서 연락 오는, 한국에서 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데, 나와 함께 일을 나눠서 해야만 하는 현지 직원들은 휴일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배아픔은 평소의 2배일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내 동료 직원들은 편안한 쉬는 시간을 가진 데 비해 나는 이게 무엇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곤 하지요. 배에 힘을 주고 어차피 난 현지에서 생활하는 현지인이니 현지 휴일에 맞춰서 쉬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그럴 때면 평소보다 한국에서 2배는 더 많은 업무 연락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출근하는 것이 편해서 출근을 하거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근무했던 국가별 공휴일을 비교해보면 중국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제일 편하게 보냈던 공휴일이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쉬고 중국도 쉬는 대표적인 연휴였기 때문이죠.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대체로 휴일을 모아서 최소 일주일의 연휴를 만들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설 연휴의 그 전주 또는 그 다음 주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대체 근무일로 정하고, 대체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짜만큼을 설 연휴에 붙여서 일주일 이상의 쉬는 날을 확보해 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문화는 과거 교통이 불편했던 시기,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3일에서 4일의 교통지옥에 시달려야만 했던 중국의 정황상 일주일 이상의 연휴를 확보해 줘야 됐던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어디론가에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연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날짜는 설날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1년 중 하루밖에 없는 가장 황금 같은 날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는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예전 상해의 디즈니랜드는 1년 365일 늘 사람이 미어터지는 인파를 자랑하였었는데, 그 상해 디즈니랜드조차도 1년 중 단 하루 그나마 여유가 있는 날이 바로 설날 하루 전날입니다. 중국에서는 설날 바로 전날에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날만큼은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할 만한 쉬는 날은 설날 또는 국경절 연휴 확보를 위해 대체 근무일로 설정되었던 주말입니다. 보통 주재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근무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체 근무일로 변경된 휴일 날짜에 오히려 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친구들이 대체 근무일로 근무하는 주말은 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지 인원이 근무하는 대체 근무일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붐비는 상태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날짜가 된다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에 비해서 공휴일이 압도적으로 적어서 거의 2분의 1 수준의 공휴일만 있습니다. 대신
현지 직원들에게는 휴가 일수가 한국에서보다 2배 이상 많이 부여됩니다. 조금 억울하고 까다롭긴 하지만 폴란드 근무의 경우에는 개인 휴가를 눈치껏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폴란드의 공휴일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휴일이 카톨릭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 많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연히 날짜가 겹치는 공휴일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특이한 날짜 중에 하나가 8월 15일인데요. 그날은 폴란드에서는 성모 승천일이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가 돌아가신 날로 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독립기념일과 비슷한 날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폴란드의 독립기념일은 11월 11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11월 11일이라는 날짜는 꽤 재밌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 중국에서는 광군제라는 의미 있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의 광군제는 1이라는 숫자가 4번 겹쳐졌기 때문에 솔로들을 위한 날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거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중국 제1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재원 생활과 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